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붕괴한 중산층이 부활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 자유주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중산층 붕괴와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불안화폐, fiat money의 칸티형 효과 때문입니다. 불안화폐를 먼저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나중에 받은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가난해집니다. 네 가지 자유주의 개혁으로 시장경제와 법률 시스템이 작동해야만 미국에서 붕괴한 중산층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과연 미국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견딜 수 있을까요? 상위 0.1%가 상위 0.1%가 보유한 부가 하위 90%의 부와 지금 비슷한 규모가 있는데 조만간 상위 0.1%의 부가 하위 90%의 부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2배가 넘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푸른색 선이 하위 90%의 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색 선은 상위 0.1%에 보입니다. 지금 상위 0.1%의 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위 90%의 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이 크로스가 발생해서 상위 0.1%의 부가 하위 90%의 부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선은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입니다. 푸른색 선은 하위 50%의 소득 증가율입니다. 지금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50%의 소득의 2배가 넘는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재산이 하위 90%가 보유한 재산이 2.5배에 달합니다. 상위 10%의 재산 증가 속도가 중간 40%와 하위 50%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그래프에서 푸른색 선이 상위 10% 가계의 재산입니다. 상위 10%의 재산이 하위 90% 재산의 2.5배에 달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노란색 선이 상위 10%의 재산 증가 속도입니다. 상위 10%의 재산 증가 속도가 중위 40%, 하위 50%의 재산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파릅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이 연준의 천적인 근본이제 골드 스탠다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전례 없이 증가했고 하위 90%의 소득은 1971년 이래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1971년 8월달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 이후로 하위 90%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위 1% 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부의 재분배는 빈곤층과 중산층에서 부가 빠져나가 생겼고 그 반대 방향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사실상 바나나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중산층 가구의 인구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고 이제 터키, 중국, 러시아 같은 바나나 공화국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세로축이 중산층의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산층 비율이 50%도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산층 비율이 터키,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최근에 부와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가계 순자산 중 4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상위 10%의 자산은 90조 달러입니다. 미국 인구의 하위 절반은 사실상 자산이 전혀 없습니다. 상위 1%가 현재 미국 전체 순자산의 기록적인 32.1% 또는 45조 6천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위 50%는 전체 순자산의 2%에 불과한 2조 8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채입니다. 이러한 중산층 붕괴는 미국의 민간중앙은행 연준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 적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한다는 케인스주의 경제학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허공에서 찍어낸 돈, fiat money, 불안화폐가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것이 더 많은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의 경기 자극 지출의 칸티형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표류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배가 침몰했을 때 해안으로 떠밀려 온 것,
가까이에 있는 천연자원, 그리고 소유한 생존기술 뿐입니다. 이제 몇 개의 큰 상자가 나중에 해변으로 떠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이로 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폐가 수백만 달러 들어 있습니다. 이 수백만 달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부자가 되었다고 환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급히 원하는 상품은 지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있는 천연자원, 더 일찍 해안으로 밀려온 물품, 생존기술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쓰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쓸지 생각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조만간 우리는 돈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 돈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이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미국의 3억 명이 넘는 시민 모두를 방문해서 그들 모두에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지폐 100만 달러가 든 여행 가방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고급 자동차가 딜러의 매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문을 하려고 문의를 하면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 지출을 시작할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더 작은 규모로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은행가와 채권 딜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 발행된 불안화폐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불안화폐를 현재 가격으로 현재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로 찍은 불안화폐를 받은 사람들은 오른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새로 얻은 불안화폐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다 더 나중에 새로 찍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거나 저는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정연금을 받은 퇴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안화폐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해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나중에 불안화폐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과 주식을 오른 가격에 사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이 생산을 유도하기보다는 나중에 새 불안화폐를 받은 사람에게서 더 일찍 새 불안화폐를 받은 사람에게 부를 이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 발견한 프랑스 경제학자 찰스 칸티용의 이름을 따서 칸티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보신 미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바로 이 칸티용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화폐 공급을 동결해서 건전한 화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정부 부채를 매각하여 통화 기반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얻은 정당한 만큼만 지출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늘릴 때 지불 준비율을 통해서 신용 확대를 억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혁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은 실물 경제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민에게서 빼앗은 것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 경제입니다. 셋째 개혁은 규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법률 시스템이 사람들이 시급히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네 번째 개혁은 일단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마침내 흑자가 되고 부채가 서서히 줄어들면은 정부가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 감면이 민간 부문의 자본 축적을 높일 것입니다. 화폐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생산이 증가하고 느리지만 꾸준한 가격 하락을 초래해서 사회의 모든 수준의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생활비는 떨어지고 생활 수준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초들이 이러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도우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작은 정부, 그리고 법치가 번영과 평화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